자, 오늘은요, 우리가 매일 쓰는 디지털 지도를 둘러싼 아주 오래된 이야기 하나를 해볼까 합니다. 무려 17년 동안이나 끌어온 구글과 한국 정부의 싸움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한 결정으로 이게 딱 끝이 났다고 해요. 과연 그 속사정은 뭘까요? 그러니까 무려 17년 동안 한국의 아주 정밀한 지도 데이터를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2026년 초에 이게 확 바뀝니다. 정부가 드디어 오케이 사인을 보낸 거죠.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이 결정이 나오고 나서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국가의 디지털 주권을 팔아넘겼다. 이런 격렬한 비판이 쏟아져 나온 겁니다. 도대체 뭐가 걸려있는 문제길래 이럴까요? 자,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가 보죠. 일단 정부 입장은 이랬어요. 소비자들이 내비게이션 더 편하게 쓰게 하려는 거다. 단순한 조치라고 선을 그은 거죠. 그런데 이걸 비판하는 쪽에서는요, 이건 일부러 본질을 흐리는 거다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딱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바로 사람을 위한 지도랑 기계를 위한 지도는 완전히 다르다는 점입니다. 이게 그냥 근처에 커피숍 찾는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말 그대로 인공지능한테 대한민국 전체를 디지털로 복사해서 통째로 넘겨주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그럼 기계를 위한 지도가 대체 뭐냐? 보시면 아시겠지만 디테일 수준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냥 길이 어디 있는지가 아니에요. 도로 폭이 얼마인지, 연속 높이가 몇 센치인지, 심지어 신호등의 3차원 위치까지 아주 정확하게 다 들어있습니다. 이게 바로 기계, 그러니까 AI나 로봇이 스스로 세상을 보고 길을 찾아갈 수 있게 해주는 핵심 인프라인 겁니다. 그럼 이걸 누가 쓰느냐?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미래 기술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죠. 자율주행차, 하늘을 나는 택시, 배달 로봇, 그리고 스마트 시티 전체.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이 기계를 위한 지도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그러니까 이 데이터가 바로 그 미래 기술들의 가장 근간이 되는 셈이에요. 자, 그럼 이번 결정을 반대하는 쪽의 목소리를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볼게요. 비판의 핵심 근거는 크게 4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초법적인 결정이라는 주장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현행법상으로는 이 데이터를 국외로, 특히 구글 같은 민간 기업에 넘겨줄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법에서는 딱 6가지 예외적인 경우, 예를 들어 다른 나라 정부랑 데이터를 교환한다거나 이런 것만 허용하고 있는데 구글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절차에 대한 의혹입니다. 밀실거래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상황이 좀 묘해요. 이 결정에 강하게 반대하던 위원이 갑자기 사퇴를 하고요. 그 자리에 바로 다른 사람이 임명됩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회의가 소집돼서 이 안건이 그냥 속전속결로 통과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한 공론화 과정 같은 민주적 절차는 그냥 다 건너뛰었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세 번째, 바로 경제적인 손실 문제입니다. 한 전문가가 분석을 해봤더니 앞으로 우리 산업이 입게 될 잠재적인 피해액이 무려 197조 원에 달할 수도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아니 그냥 지도 데이터 좀 준다고 어떻게 197조 원이나 손해를 보냐 궁금하실 텐데요. 핵심은 바로 디지털 종속입니다. 그러니까 미래 산업의 가장 기본이 되는 데이터를 공짜로 넘겨주면 나중에는 국내 기업들이 오히려 구글에 막대한 사용료를 내면서 구글의 기술에 종속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심하게는 그냥 글로벌 대기업의 하청 기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아주 무서운 경고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외교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또 도미노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인데요. 상호주의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미국 기업인 구글한테 이 데이터를 줬으니 나중에 중국 같은 다른 나라가 우리도 똑같이 줘라고 요구하면 이걸 거절할 명분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심각한 국가 안보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상황이 이렇게 되자 국내 관련 산업계가 가만히 있을 수 없었겠죠. 이건 정말 생존이 걸린 문제라고 보고 아주 강력한 최후 통첩, 일종의 요구안을 내놓게 됩니다. 총 12가지 조건을 내걸었는데요. 핵심만 좀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일단 구글이 뭘 신청했는지 투명하게 다 공개해라. 그리고 공짜로 주지 말고 공정한 사용료를 받아라. 국내 기업 역차별하지 말고 공평하게 경쟁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 12가지 요구사항의 중심에는요, 아주 구체적이고 상징적인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1조 원입니다. 이 1조 원이 단순히 피해보상금 같은 개념은 아니에요. 산업계에서는 이걸 마중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구글과 정부가 이 기금을 만들어서 국내 산업이 이 거대한 공룡 앞에서 그냥 잡아먹히지 않고 최소한의 경쟁력이라도 유지하고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는 마지막 생명줄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인 거죠. 결국 17년을 끌어온 이 지도 전쟁은요, 단순히 지도 데이터 하나를 주고 말고의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 디지털 미래의 주도권을 둘러싼 훨씬 더 근본적인 갈등을 수면 위로 끌어올린 셈이 됐습니다. 자, 오늘 내용 한번 쭉 정리해 볼까요? 17년간의 대치가 아주 논란이 많은 결정으로 끝이 났고요. 여기서 말하는 데이터는 그냥 내비게이션 지도가 아니라 AI를 위한 디지털 트윈이라는 점이 핵심이었죠. 그리고 비판하는 쪽에서는 법적, 절차적, 경제적, 외교적으로 다 문제가 있는 결정이라고 지적했고, 결국 국내 산업계는 생존을 위해 1조 원 기금이라는 마지막 방어선을 요구하고 나선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현실 세계가 그대로 복제된 디지털 세상, 그 미래 영토의 진짜 주인은 과연 누구일까요? 우리나라의 법일까요? 아니면 저 멀리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글로벌 서버에서 돌아가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AI 알고리즘일까요? 이 지도 전쟁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근본적인 질문, 바로 이겁니다.